네, 녹화부터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23년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날이죠, 그죠?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다시 온라인 3주 만에 뵙게 됐는데, 최근 근황부터 알려드리는 이유는 오프라인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요새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최근 며칠 동안 본 책들인데요. 이쪽 왼쪽 건 아닙니다. 저건 다 봤고 요거 보고 있는데, 음 그죠. 육아책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육아책을 엄청 많이 봤구나. 요새 아기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자꾸 여기 얼굴을 핥혀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죠? 애랑 자식하고 골프죠. 세상에 내 맘대로 절대 안 되는 거 두 가지. 어쨌든 그중에 하나가 너무 속을 새겨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막 보고 있는데, 많은 책들을 봤어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냥 너만 똑바로 살아. 그럼 애는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하도 때리길래 저를, 예. 너무 때려요 저를. 계속 때리길래 때리는 건 좀 짜증나서 제가 딴 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를 얼굴 긁고 막 이런 건 짜증나서 인제 책을 봤죠. 어쨌든 제가 뭐 아니 엄마가 때려요. 다 때려요. 친구도 때리고 지금 뭐 다 때리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굴 다 할머니도 때리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문제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최근 근황은 이렇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 보시면 또 뭐 인제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애랑 맨날 놀러 다니고 있어요. 요새 바깥에 데리고 다니기는 쉽지 않아서, 네, 동네에 뭐 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요 데리고 나갔더니 아주 신났더라고요. 마스크를 맨날 벗어 제껴 가지고 스트레스 받겠는데 뭐 공룡 보느라고 요새 버스에 꽂혀 있어 가지고 버스를 하루에 버스 이 말을 하루에 100 번씩 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스터디 준비 안 하냐, 아니면 뭐 뭐 하고 지내는 거냐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애기 있는 분들 중에서 흐름을 잘 탔으면 최근 한 5 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핑퐁의 삼성 출판사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MLB도 뭐 키즈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 뭐 이런 관련된 기업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오프라인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SAMG 엔터 뭐 요새 대세가 뭐다라고 했을 때 뭐 그 말씀도 드렸지만, 뭐 애기들 관련된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졌죠. 근데 그거는 미혼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죠? 저도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좋았을 때 다 미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공감을 못 했어요. 애기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살면 그 안에서 한두 가지의 호기심과 관찰력들만 유지하면 그게 투자지, 뭐 하루 종일 출근해서 모니터에서 그래프와 차트를 보면서 뭐 기업 분석을 하면 주식이 자라나요? 그죠? 당연히 인제 기본 베이스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맨날 놀러 다니면 되는구나.'라고 아니죠. 놀러 다니면 안 되죠. 놀러 다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사람은 보인다니깐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이 요새 에르메스를 사고 싶었으면 아마 한 200 미터 앞에서 어떤 딴 여자가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에르메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최근에 소나타를 구매하려고 했으면 소나타만 보일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런 것처럼 그 기저에 아주 그런 지식이나 뭐 기업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 뭘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오프라인 때도 나눠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세계 소비재 기업 다 묶어 봤자 한 400개 되나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진짜 쓸만한 볼 만한 기업들은. 근데 400 개만 잘 보고 있어도 걔네들이 가진 브랜드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한 1000 개가 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알고 있는 상태 또는 이제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자주 이렇게 복귀해 보는 거죠. '요런 게 요새는 어떤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앞에 보신 것처럼 애기랑 놀러 갔다가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확대가 안 되나? 아 이거는 그지. 이거 사진이 아니니까 확대가 안 되겠지. 워드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올라가려면 인제 신발 벗고 가야 되는데 저희 애기가 자꾸 신발 신고 들어가서 저는 막 쫓아가면서 잡고 막 이랬는데 요렇게 엄마랑 애기 신발 이렇게 벗겨져 있더라고요. 요것도 인제 주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뭔지 다음. 하여튼 뭐 애기랑 놀러 다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제 대충 오늘 얘기할 것들 말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 한 해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에 관련된 유튜브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 봤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1월 그 오프라인 스터디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런 게 어딨어. 주도주가 어딨고 뭐가 어딨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인제 그런 건 안 보지만 최근 들어서도 하나 본 것 중에 기가 막힌 게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죠. 금리와 물가에 대한 얘기들을. 아직도 시장을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 잡히지 않았다.' 또는 '물가 잡히면 그건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아직도 뭐 공포팔이를 하네 뭐 아니면 희망팔이를 하네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황당했던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것 같지는 않죠. 인제 이번에 3 월에 하고 나서 0.25%더 올리고 나서 5%에 맞추고 나서 뭐 한동안 유지하냐 아니면 연말쯤에 10월 또는 12 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당분간 금리는 어찌 됐든 그러더라도 4% 이상대를 계속 유지할 텐데 이거를 중금리라고 어쨌든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0%에서 한 1-2% 대까지는 저금리 상황이었고 코로나 전에도. 그다음에 한 3% 이상은 중금리라고 볼 수 있고 한 5%가 넘어가면 이제 금리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금리 저성장일 때는 뭐 미국 나스닥의 뭐 성장주들 우리가 좋아했던 이른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 좋았는데 이제 중금리가 되면 "중금리 중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야 그럼 중금리면 중성장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건 기저에 뭐가 깔려 있다는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인제 예전에는 저희 공부하느라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인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저금리일 때는 저성장이었던 거는 맞아. 근데 중금리면 중성장이야? 그럼 고금리면은 저성장이고? 아니 금리 높았을 때 1980 년대 90 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어. 금리 12% 13%일 때도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꾸 시장을 구분 지으려고 하고 투자의 패턴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어떤 거를 막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나스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그래도 최근 이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금리가 여전히 4% 또는 연준이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할 거니까 이게 뭐 빅테크나 성장주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크릿컬에 투자하거나 경기 민감 기업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뭐 아니면 한국이나 뭐 인제 달러도 인제 강세에서 약세로 확실히 넘어들어가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붙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전략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전략이라고 하기도 가짜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와서 떠들길래 물론 인제 그런 것들이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한 6 개월, 3 개월 뭐 단기 걔네들은 본인이 오늘 했던 얘기를 다음날 그걸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과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제 벌써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벌 수 있는 데 가서 돈을 벌면 돼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주주가 아니라니깐요. 뭐 그 기업과 뭐 평생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정의선 회장이 테슬라 주식 살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도 회사 망할 것 같아서 현대차 주식 안 사고 테슬라 주식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죽든 살든 그거 해서 살려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 물론 현대차가 좋을 때 현대차 사고 또 테슬라가 싸다고 느껴지면 테슬라 사면 되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도 샀다가 반도체 좋으면 아니면 뭐 엔터도 샀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그런데 아이 뭐 중금리 중성장이니까 이제 성장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다 다운돼야 되고 디스카운트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시크릿컬이나 경기 민감주가 좋을 거고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하게 될 테니까 캐펙스 글로벌 자본 지출이 늘어날 거여서 캐펙스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게 아이디어다. 이런 거는 어디서 진짜 뭐 그럴싸한 소리를 하면서 그죠? 운용사에서 회의하거나 애널리스트들이 전략 짤 때 하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금리가 4%든 3%든 2%든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거나 내 돈을 많이 불려줄 만한 좋은 주식을 찾아서 했다가 많이 오르면 팔고 아니면 들고 있고 뭐 이 정도의 선택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손절인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린 지난 10년간 손절은 좀 의미 없었다. 왜냐하면 계속 올랐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들 다 올랐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다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금리 고성장, 중금리면 중성장주를 찾아? 아니면 경기 민감주에 투자해? 뭐 이런 생각들은 좀 하지 말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금리와 물가의 문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왜 신경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근황과 관련돼서 부동산인데요. 이건 근황하고도 이어지는데 제가 이미 1월 달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한국 가계부채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지난 2-3년간 얘기했던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에 비해서 가계부채 좀 심하다. 그다음에 금융 지주들이 벌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돈들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 것 같냐. 뭐 그거랑 가계 대출 늘어나는 건 전부 부동산이다. 뭐 그죠? 차 사려고 담보대출 받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부동산 사려고 사는 건데 그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 당연히 부동산에 버블이 있다는 거다. 근데 뭐 그게 뭐 호주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 거 인정한다. 다만 미국은 2008년에 한번 맞았고 세게. 그죠? 중국은 아예 국가 정책으로 그걸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은행이나 구조 자체가 좀 우리나라랑 다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침체가 온다. 근데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고 글로벌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거였고 실제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전세가의 폭발적인 상승과 매매가의 폭발적 상승을 보면 이거는 뭐 그죠? '레버리지의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방향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주식처럼 단기간에 오르고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장기의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2014년 이후에 젊은 사람들 몇몇 있어 뭐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부동산 갭투기 또는 부동산 저점에서 매집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을 굉장히 일반화 보편화해서 이게 꼭 엄청난 수익이 날 것처럼 하고 부동산이 답인 것처럼 얘기했던 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다. 그죠?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4년 5 년을 진짜 누구 말대로 전세를 산다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4 년을 손가락바랐죠. 그죠?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외됐었고 '나만 미친 건가?'라는 생각했었고 그 전세가 상승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만한 데도 없었고요. '정말 미쳤나?'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마이클 버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숏을 쳤지만 마이클 버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었으면 숏을 쳤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뭐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20 대들조차도 갭투기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서 인제 이건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또 나이에 따라서 또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30대 미혼일 때 저는 완전히 주식에 오리엔트 됐죠. 왜냐하면 주식을 업으로 삼는 회사에 다녔었고 그 이후로도 그게 쭉 삶의 어 또 본 그거였으니깐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자산 배분하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그죠? 최소한 20억, 3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뭐 주식도 어느 정도 하고 채권도 얼마 갖고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텐데 제가 보는 속도보다 부동산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긴 했어요. 그죠? 이 주식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니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동산이 계속 일단은 당연히 뭐 부동산도 갭 투기를 2015 년쯤에 해 두고 주식도 열심히 했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죠? 보통 자기가 섹터를 정해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식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인제 뒤늦게 부동산에 많이 뛰어들었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특례 보금자리가 나왔든 뭐 했든 내가 대출 5억 받으면 실제 30 년이든 50년 3%든 4% 때려 보세요. 네이버 계산기로 때려 보라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만가. 그죠? 9억 10억 이죠. 거의 내 원금의 2 배만큼을 아무리 낮은 이자여도 기간을 롱텀하게 늘리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러더라도 "그거 갚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아니 혼자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해? 제가 말씀드렸죠. 미혼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혼자 살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일단은 모찌를 만드는 게 중요하면 모찌 만드는 게 주식이 좋아요. 뭐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근데 이거는 하여튼 관점의 문제인데 한국 1등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얼마 되는지 그쵸? 그리고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30대 미혼인 또는 우리 40 대든 뭐든 평범한 사람들이 구매하는 부동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 뭐 이렇게 드립칠 만한 지역들 뭐 안양이 됐다 뭐 GTX가 들어가는 어디가 동탄이 됐다 아니면 뭐 광교가 됐다 뭐 판교가 됐다 뭐 어디가 됐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좋은 부동산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어 아니 그럼 빠질 때는 어때요? 지금 최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매매하잖아. 그 가격이라는 것도 신뢰도 잘 안 되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꿈을 크게 가져요. 살 거면 미국 부동산 사라니까. 정말 살 거면. 10억 이상 들어 가지고 부동산 사는데 강남 안 살 거면 뭐 그죠? 강남 아니면 용산 아니면 뭐 그걸 왜 아니 물론 거주는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있어서 뭐 거주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데 근데 주식은 전 세계 1등 살 수 있잖아요. 10 배, 100배 오르는 주식들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 10 배, 100배 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미 초기 비용 자체가 높은데. 그러니까 갭투기 하거나 뭐 대출로 레버리지 일으키자 뭐 이건데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했던 말들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지고 보니까 그죠? 무조건 우상향이야? 아니잖아. 2-3 억만 빠져도 자기 자본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변동성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부동산 변동성이 최근에 더 커요. 아니 무슨 뭐 3 개월, 6 개월 만에 막 30-40% 씩 빠지는 게 어딨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30 대들은. 어 관점은 어쨌든 그러니까 퍼포먼스 좋으면서 내가 모찌를 잘 굴리기 위한 것들은 경험은 그리고요. 부동산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하면 좋겠지만 주식 공부하는 건 나이 먹으면 못 합니다. 주식 공부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주식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애플이 100배 오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부동산이 10배 오르면 전 세계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쏟아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물론 지금처럼 막 너무 침체가 갈 것 같으면 다 풀어 주죠.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너무 만만치 않죠. 제가 이번에 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최근에 거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서울은 지금. 그죠?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필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금 장난 아니구나. 왜 이렇게 부동산에 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을 갑자기 많이 풀어 주는지도 일견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꼬여 있구나 지금 문제가.'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10배 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애플 주식 100배 올랐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죠. 왜냐하면 질투가 있죠, 질투.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2천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뭐예요? 2천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뭐라고요? 그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뭐죠? 카카오톡 채널로도 다 보내 드린 것 같은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뭐 주식 관련된 서적 100 권을 봤어도 '이거 하나를 알고 있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PPT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애플 닷컴 버블 최고점에서 투자했을 때 그거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수익률 몇 퍼센트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음. 2000년 닷컴 버블 최고점에서 애플 주식 1억을 투자했으면 다음 해에 2천만 원으로, 그죠? 무려 마이너스 80%가 나죠. 네. 근데 그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4년 되니까 어떻게 됐어? 아니, 그것만 알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각자 나이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애플 투자라는 거냐, 아니면 뭐 테슬라 투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업에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자꾸 무슨 노령연금, 뭐 노후 대비 무슨 보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2001년이었으면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2002년에는 3천만 원이었으면 되고, 2003년에도 2천만 원만 있었으면 돼. 2004년에는 2,900만 원만 있었으면 얼마가 돼? 2022년쯤에 가면 뭐 160억도 되고 130억도 돼. 16억이 아니라니까요. 대신 20년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요. 20년 얘기하는 거.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뭘로 2천만 원을 이렇게 벌 건데. 이런 얘기를 해보셔야죠. 2천만 원을 여러분이 이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어, 그 얘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미? 애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애를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고요. 어. 아니, 그 2천만 원 비트코인은 모르겠지만, 그죠? 없는 셈 칠 수 있는 돈, 제가 봤을 때 성인이면, 2천만 원 적지 않지만, 본인 각자의 그 깜냥에서 정하세요. 나는 2천만 원 없으면 안 돼. 난 죽어도 있어야 돼. 뭐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폐쇄해버리라니까? 2천만 원 하고 폐쇄해버려요, 그냥. 아니, 그러고 10년 기다려보면 되지. 30대들은 진짜 이 전략을 꼭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식 메인으로 하고 싶으면 다시 하라고, 딴 거 하라고요. 2천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정도는. 음. 2천만 원 정도 내가 에르메스 넣어놓고 한 10년 기다리고, 2천만 원 정도 LVMH 넣어놓고 한 15년 기다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진짜. 2천만 원 넣어놓고 테슬라 한 20년 기다려볼 수 있겠다.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응. 그냥 결국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한테 돈 한 번씩 뜯긴다는데 뜯겼다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게 10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저 도표는, 그러니까 물론 애플이 최고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이런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런 회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뭐 80%가 나든 50%가 나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배짱, 그리고 뭐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또는 투자 생활 이런 거 가지고 있다면 2천만 원이어도 충분하다. 지금 우리 이거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2천만 원 없는 사람이라면 2천만 원 벌면 되는 거고, 2천만 원만 넣어놓고 난 노후는 끝났다. 나 60대 때 뭐 나는 국민연금 어쩌고저쩌고 난 이런 얘기 안 하고, 난 내가 번 돈은 내가 2천만 원 투자한 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LVMH, 에르메스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랐습니까? 1년에 몇 퍼센트씩 성장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테슬라 매년 몇 퍼센트씩 성장하고 있어요. 50%씩 성장하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이 50%씩 오릅니까? 이건 부동산이냐 뭐 주식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뭐 가족이 있고 내가 한 3, 40억이 있고 아니면 물려받을 돈이 있고 그래서 난 자산 배분이 필요해. 그러면 부동산에 눈을 떠야지. 응. 근데 나머지는 부동산도 비용이라니까, 비용. 비용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결혼할 때 다 서울에 전세 자금 대출 땡겨가지고 다 마련하니까 나도 30평대 방 3개 뭐 화장실 2개짜리.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 욕심일 수 있다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그리고 계산기는 잘 굴려봐야 된다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 믿지 말고. 네. 하여튼 이 표만 그냥 혼자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흔들릴 때마다 보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으세요. 믿기지 않지만 이렇게 된다고? 진짜야? 2천만 원이?
아니 물론 1억 투자한 게 2천만 원 됐다, 3천만 원 다시 2천만 원 막 이러지만 와 진짜야? 이 돈이 이렇게 된다고? 잊지 않으면 돼요.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주식 100배 오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천만 원 충분하고요. 그래서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가 됐든 전 세계 탑 클래스 주식을 구입하는데 비용 없죠. 그죠? 전 세계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 통해서는 프랑스 주식 다 살 수 있고 그죠? 점점 해외 주식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토스 같은 거에 혹시 연계시키거나 내 자산으로 연동시켜 놓는 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왜? 계속해서 내가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 쓸 것 같은 계좌를 하나 오프라인에 가 가지고 트세요. 뭐 삼성증권에 가든 미래에셋증권에 가서 튼 다음에 거기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세요. 그냥 거기서 그 직원한테 사 달라고 하세요. 그날 시장가로 2천만 원만. 그다음에 그 계좌는요 지워 버리세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되잖아. 근데 연동돼 있는 걸로 맨날 보게 되면 80% 50% 20%를 견딜 수 있겠냐고. 상승도 똑같아. 상승 50% 하고 100% 올랐어 봐. 2천만 원, 4천만 원 됐어 봐. 깜냥에 따라 틀리겠지만 눈 돌아가지. 4천만 원 낼 거. 뭐 이 생각을 또 바뀌겠지. 그런 생각도 안 하게 잊어먹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2천만 원 잊어먹는다고 여러분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그 2천만 원을 잊어먹어야 되고 그걸 투자할 만한 기업이 뭔지 뭐 그것만 고를 수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답은 심플해졌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수에 투자하라, 뭐 인덱스 투자해야 된다, 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나스닥, 뭐 QQQ 뭐 이런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최근 10년 동안 맞았으니까 그런 법칙이 나온다니까. 그 법칙이 나오는 순간 그걸 찢어버리면 된다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구나. 그죠?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건 뭐 그러니까 대충 막 급격하게 내리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서서히 내리겠죠. 일단은 뭐이 예측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뀌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뭐 나스닥이든 뭐 기술주든 뭐 이런 애들한테 아주 유리한 국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미 코로나 전부터도 약간 왔던 게 이미 빅테크들의 성장의 한계가 보였다니까요. 걔네들이 막 서로 자기네 먹거리를 막 침투하기 시작하고 막 다 클라우드로 모여들고 전부 OTT로 모여들고 전부 막 SNS하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먹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얘네는 이제 얘네는 중금리든 뭐든 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지금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갑자기 그죠? 넷플릭스 주가는 반등했어요. 그죠? 근데 계정 공유하는 거 금지한다 그러고 그죠?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이제 우회하는 거 금지시킨대요. 빅테크들이 구조조정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은 예쁘게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왜 예쁘게 나오죠? 일단 재무제표의 첫 번째가 뭐야? P 곱하기 Q잖아요. 매출이잖아. 매출이 늘어서야? 아니지. 매출이 늘 수도 있지. 계정 공유를 금지시키면 그죠? 가입자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게 다 속임수라고. 실제로 정말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야? 아니지.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암암리에 봐주던 것들 또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꾸면서 자기네의 성장과 비용 구조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잘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만 몇 천 몇씩 구조조정하면 당연히 일회성 비용 나가겠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어때요? 어 원가가 줄어들겠죠? 아니면 판관비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다시 성장주야? 아니라니까. 쟤네가 인제 확장할 수 있는 여력, 쟤네 사업의 한계, 쟤네가 5년 전, 3년 전, 7년 전쯤에 어디에 주력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깐요. 그죠? 아마존이 뻔짓하면서 리비안에 투자했던 거, 그죠? OTT 한다고 그러고 헬스케어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했던 거. 넷플릭스도 OTT 경쟁이 되게 심해졌어.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광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제 광고도 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인제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 애플, 그죠? 페이스북 얘네는 전부 광고 회사예요. 다 광고로 뭉쳐서 경쟁하는 거야. 경쟁이 심해지는 거지.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 디즈니도 뭐 OTT 한다고 그러고 뭐 누구도 OTT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가 좀 쉽지 않겠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성장하는 게 뭔지가 확실히 구별이 될 거다. 중금리여서 중성장이 나오는 게 아니다. 고금리든 저금리든 고성장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고민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잃어버려서 한국 시장이 되게 불투명하고 투자하기 어려워요. 뭐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횡령했다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직원이 돈을 갖고 날려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막 공장이 터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뭐 글로벌 경쟁 업체가 생기고 뭐 이런 시스템이고 사실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걸고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한국 시장 이꼴은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 이제 저점 찍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사겠죠. 그럼 삼성전자 매력적이냐?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대안이 너무 많다. 삼성전자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갑니다. 삼성전자만 알고 있거나 한국 주식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막 한국 엔터들이 뭐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이 나라의 주식시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이제 전 퇴색됐다고 생각하는 게 글로벌 투자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누구나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 살 수 있고 외국 개인도 우리도 미국 주식에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잘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냐? 어느 나라의 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 나오는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이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모델들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겠죠. 그죠? 일본이 과거에 유지했던 것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가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예, 그러니까 한국에 삼성전자 사러 외국인들은 들어왔던 건데 현대차는요. 현대차가 너무 사고 싶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SOE를 사고 싶어서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포스코를 사고 싶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모델들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걸 사고 싶어서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프랑스 주식에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루이비통과 에르메스가 거기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국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LVMH나 에르메스를 넣고 싶으면 프랑스에서 거래되게 해놨으니까 그냥 그걸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니까. 미국도 그렇고. 훨씬 투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뭐 요새 엔터가 워낙 좋으니까 엔터 같은 것들은 엔터를 사기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사이즈도 훨씬 커져야겠죠. 예전에 화장품이랑 뭐 차화정 사러 들어왔거나 한국의 화장품이나 한국의 게임 기업들 사러 들어왔던 것처럼 중국 수혜 본다고. 그 정도가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연예인을 이렇게 키우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한 시스템이잖아요. 연예인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하면 이런 거를 이제 학대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막 가둬놓는 건 아니지. 막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막 애들 경쟁에 내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내는 모델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모델이죠. 일본은 그죠? 일본 아이돌 자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려면 정말 앞으로 커져야 되는데 엔터가 그만큼의 여력이 있는지 그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예전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유튜브에도 있지만 JYP나 SM이나 뭐 이런 회사들과 다르게 BTS를 가진 하이브를 다르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던 BTS를 키워낸 역량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손흥민도 나오고 김민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가고 나니까 김병헌도 가고 누구도 가고 쭉쭉쭉 가는 것처럼 똑같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BTS예요. BTS가 저 글로벌 탑을 찍었고 전 세계 탑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브는 그 DNA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애들을 키워서 나온 게 뭐 JYP나 SM보다 히스토리가 부족하더라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왜? 아니 어떤 시스템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BTS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뉴진스 돌풍은 더 빠를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하이브가 훨씬 글로벌한 경험이 뛰어난 거다. 물론 JYP가 미국의 원더걸스 데리고 와서 뭐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이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들, 뭐 이건 충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는 아시아 시장만 공략하는 거에서 SM은 중국 쪽이었고 메인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브가 확실히 경험이 많다. 이게 주가로는 굉장히 실패했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뭐 고평가 여부를 뭐 코로나 때 프리미엄이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은 너무 비싼 거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업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DNA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회사는 다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죠? CN블루 있었던 그 회사 뭐죠? 상장 기업인데 그런 밴드를 국내나 아시아 몇몇 그냥 아주 특이한 루트로 통용시켜만 봤던 경험을 한 그런 상장 기업과는 레벨이 다르다. 근데 그냥 방시형만 보거나 BTS만 본다면 하이브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 음.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렁뱅이가 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라니까요. 제가 흡사 빵원이 돼서 파산을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와 다른 이유는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어본 경험을 가져봤다는 거랑 아닌 거랑 그다음 망해봤다는 거랑 안 망해봤다는 건 노하우가 다르다니까요. 그게 BTS를 성공시킨 하이브의 DNA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뉴진스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4만 불 고지를 넘어서기 힘든 이유와 한국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GDP 4만 불, 3만 불까지 다 잘 갔는데 4만 5천 불이긴 하지만 4만 불 넘기 힘든 이유는 팔로우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은 그 최전성기를 어, 여태까지 잘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반도체도 운이 좋았고, 근데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한국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가계부채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해야겠죠, 그죠? 정부가 어쨌든 눈치를 빨리 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만 불 고지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이 나오지 못하는 건데 전 세계 누구도 이제 요걸 못 넘었다는 거잖아요, 미국 빼고는. 그 혁신이라는 건 중국처럼 유도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그냥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일본은 다르다. 항상 말씀드려요.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부자라니까요. 전 세계 부자. 왜 기축통화국이겠습니까? 자꾸 일본과 비교하지 말자. 일본 돈이 워낙 많고 대만 정도인데 대만 한국도 어쨌든 새롭게 변하는 시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 반도체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쉽진 않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계층적으로 그다음에 금전적으로도 막 많은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이 굉장히 좋은 상태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제발 남의 거 흉내내지 좀 말고 자기의 법을 찾자. 주식 투자도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새 뭐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요새 또 이렇게 처맞고 나니까 뭐 워렌 버핏이 다시 뜨고 뭐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안 처맞았을 때 좀 보고 안 처맞았을 때 보고요. 처맞았을 때는 열심히 달리라니까 회복한 다음에 생각하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라고. 지금 왜 반성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시장은 그죠? 미친 듯이 올랐죠. 뭐라고 했죠? 왜 그때 반성을 하고 있어? 반성은 좀 회복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갑자기 방법을 바꾸고 망했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자기만의 폼을 찾으세요. 내가 뭘 하니까 나는 어떤 섹터나 어떤 기업을 보니까 주식이 잘하더라. 나는 패션 관련된 거나 내가 그쪽 일도 잘하고 관심이 많아. 그럼 그거 하세요. 왜 반도체를 해? 굳이 알지도 못하는. 그죠? 음. 템버거는 다 딴 데서 나왔다니까. 10배짜리 주식은 흔히 말하는 그 멍청한 전문가라는 애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진짜로요. 음.
왜 니치 마켓이었겠어요, 여지껏. 삼양식품, FNF, 뭐 필라 뭐 이런 거 다 뭐 기관 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주변만 잘 관찰했어도 벌 수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으로 개인이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냐라는 전문가가 하도 나와서 그 고명하신 분이 떠들길래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근데 뭐 일단은 관찰 잘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건 다 보여줬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울 때가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가.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 처음 입문할 때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입문하냐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최근 근황에서 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한 5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네. 하여튼 쓰잘데기였고 뭐 근황 같은 얘기였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였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인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자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좀 몇 가지 보고 시작할게요. 주식서 탈출해 가지고 자산 시장에 판도 변화가 왔다. 이거 2022년 11월 24일 뉴스예요. 마이너스 30% 수익률의 주식시장에서 머니무브 6% 이자 나왔을 때 막 오픈런하고 난리 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딱 한두 달 차이지만 저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저 때가 최저점이었다고요. 네. 개인 투자, 주식 투자 추이가 이렇게 줄었죠. 그죠? 예탁금도 주고 거래대금도 주고 거래량도 주고 이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차피 이 우리가 폐쇄해 버린 2천만 원 통장에는 이런 것도 상관없는 거야. 그지? 이렇게 돼서 그 2천만 원이 20만 원이 남았든 뭐하든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굴리는 돈의 단위가 크거나 다른 메인 뭔가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의식해야겠지만 뉴스 반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6% 이자 오픈런일 때 주식했어야지 6% 이자 1년 동안 6% 받겠다고 저기 오픈런을 하고 있었으면 거지 된 거지 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1년 오를 거 다 올랐잖아요. 그죠? 다음. 아직 수익률로는 만족 못 하지만 요 그래프는 예. 요 위에 글자랑 같이 보여 주셔야 되는데 주가랑 EPS의 관계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신문을 열심히 보다 보면 후행적으로 착각하다 처맞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제 위에 프라이스가 인제 짙은색 파란색이 주가죠, 주가. 주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근데 황당한 건 EPS가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떨어져요, 초기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익은 는다라고 매출과 이익은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주가는 이미 조금씩 내려갑니다. 근데 뭐 막 팍팍팍은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진짜로 이익이 줄기 시작하니까 팍팍팍팍 내려갑니다. 그죠? 막 내려가요. 그리고 이익이 정말 계속 줄어드는데도 어느 순간 주가는 어때요? 바닥을 딱 찍고 반등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제가 인제 국내 시장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를 보고 느낀 거지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뭐 10년 만에 첫 적자인가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4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뭐 마이너스 97%? 뭐 "거의 적자 날 뻔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반등했죠. 아니 그날 말고 그전까지 계속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 3 에서 6 에서 9 개월을 먼저 선행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EPS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떨어지는 것까지도 미리 반영해서 떨어지고 어 먼저 떨어지고 왜냐하면 EPS가 오를 때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안 좋을 걸 쭉 반영한 거죠 미리. 그다음에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딴 데서 힌트를 찾아서 주식 투자해서 주가를 맞추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가 자체도 지표예요. 주가 빠진다. 아무 이유도 없고 너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익도 좋은데 주가 빠져?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게 이사님이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한번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그죠? 나 이 회사 아니 여기 그래프의 앞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그렇지 고기를. 그렇지. EPS 올라가고 내 회사 좋은데 주가 떨어지네. 왜 이러지? 난 더 사야지 하는데 어때? 쭉쭉쭉쭉 계속 빠지죠. 왜? 한 3 개월, 6 개월 지나 보니까 갑자기 이익이 푹푹푹 꺼진다라는 내용이 이제서야 나온다는 거지.
음. 주가도 주가 자체라는 것도 선행 지표입니다. 아, 내 주가 빠지고 있다는 건 '아, 뭐가 안 좋구나.' 내가 모르는 그치만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맞춰서 트레이딩을 한다? 정말, 정말 힘들게들 산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6 에서 9 개월 먼저 선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고요. 다음. 한국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입니다, 추이. 2010 년부터 보면 가계대출이 쭉 올라가다가 푹 꺼졌다가 그죠? 최근에 다시 올라가죠. 한 10년 동안 쭉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가계대출의 90% 이상은 그냥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부동산 할 때 돈 빌리니까.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럼 괜찮은 수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때? 가계대출 연체율의 변동폭은 어때요? 높아지고 있죠. 뭔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죠. 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10년 전에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 뭐죠? 금리도 달라졌지만 부채 총량, 그러니까 퀀티티가 달라졌다고요. 이때는 아마 7억 짜리 집을 사는데 3억 을 빌렸을 거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은 한 15억 짜리를 사는데 갭 끼고 뭐 한 5억 을 빌렸고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정부에서 눈치를 챘으니까 잘 해결하겠죠.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걸 가지고도 한 10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 진짜 놀랐어요. 제가 진짜 세상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세상에 주식과 관련된 얘기들 떠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 떠드는 것도 세상 모르겠죠. 그죠? 우리끼리 떠드니까. 폐쇄돼 있고 우리도. 어쨌든 몰랐는데 저도 남들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이 메이저들의 주식 포지션이 어떻다? extremely low잖아요. 그죠? "극도하게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펀드 매니저의 주식 보유 순보유 비중 자체가 극도로 낮은 상태다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쟤네들이 똑같이 움직이려는 성향들이 있다니깐요, 매니저들은. 아니 나만 내가 올해 100%를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펀드 매니저의 특성은 남들이 20% 버는데 21%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20% 버는데 100% 벌고 남들이 5% 까먹는데 내가 30% 까먹었어. 이러면 나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또 이걸 이해 못하고 막 욕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개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 좀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주식은 많이 비워놨죠. 작년 이미 2020년 고점 이후로 21년 고점 이후로 쫙 비워놨죠. 예, 주가가 엄청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제 담기 시작하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따라 사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빚이 쫙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2008 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비워둔 거다.' 저런 상황이 올 거니까 매니저들이 이미 알고 비워둔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 년에 금융위기 같은 게 오려면 "미국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망한다라는 건 자본주의가 망한다라는 얘기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미 다 때려 맞은 건데 이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군집 효과와 동조 현상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시장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아, 이제 곧 쳐맞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야,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또 여러분한테 해석을 맡길게요. 뭐 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맞으면 맞으라죠 뭐. 어차피 뭐 난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 이미 다 비워 놨다. 어 다 비워 놨으니까 이제 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사게 올리겠지. 여러분이 못 사게 올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최근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 오프라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사람도 로그아웃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시장에서.
무섭죠. 한 방 맞을까 봐, 또 뭔가 있을까 봐, 또 연준이 무슨 소리를 할까 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까 봐 무섭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지도 않던 2020년, 21년에 갖고 있지도 않던 현금도 갖고 있고 레버리지도 줄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쟤네들은? 한 번에 막 5%, 10%씩 한 3-4일 동안 1년치, 6개월치 오를 거 다 올려버린다니까. 왜? 쟤네들 특징이 그렇다니까. 사면 따라 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요, 주가가 실제로. 그러면 보고 있다가 아유 뭐 연준 회의 보고 사던가 해야지. 아 다음에 무슨 이벤트 있으니까 그거 보고 사야지. 아니면 요새 너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지. 이러다가 하나 또 고점에 산다니까. 그게 순진하게 세상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세요.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죠? 달래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관되게 무식해야 돼요. 고점일 때도 계속 무식하게 샀으면 빠질 때도 일관되게 무식하게 사야 돼요. 아니 고점일 때 계속 잘 따라 사다가 밑에 와 가지고는 인제 나 너무 무서워서 못 사겠어. 이게 찐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무식한 사람은 큰 돈을 번다니까요. 우리 스터디에도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아니 실제 인제 세 자리 부자, 100 단위 이상의 부자였지만 거실을 보는 눈이 있어. 뭐 주식 매매를 할 줄 알아. 뭐 지표를 해석할 줄 알아. 세상의 변화를 알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세 자릿수의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주식으로. 어떻게 했어? 계속 샀대잖아.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 사.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올라도 계속 사고. 그랬더니 이만큼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단한 거죠. 음.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데 무식한 게 먹혀요. 똑똑할 거면 진짜 똑똑하게 빨리 움직이던가. 될까? 그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다음. 잘 안 됩니다. 가스비 폭탄 맞았어요. 저희도 관리비가 더블 나오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뭐 뒷목 잡고 쓰러져 가지고 관리비 뭐 난방비 57만 원 나왔다고 막 난리치시는데 와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인제 이거랑 관련돼서 인제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데 또 태양광도 좋았고 원전을 안 하기로 한 거 전 정부에서 원전을 안 하기로 한 것도 좋았으나 태양광을 한 것도 좋았어. 근데 뭐 그걸 정책적으로 욕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 그 사람은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다. 공무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 알겠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들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나라 같이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막 수입이 잘 안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당연히 불리하지. 이런 거는 당연히 에너지 정책은 장기 계획을 갖고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건 진짜 실망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요 다음 인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이 폭탄을 맞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인제 이번에 본 책 중에 하나인데 요거예요, 요거. 1979 년부터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백악관에 태양 전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쟤네는 79 년부터 했어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나 뭐 그전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러면 지미 카터도 쓰레기네요. 그죠? 1979 년부터 말도 안 되는 개들이 그친 대통령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에서 하는 핵심은 사실 이 책이 너무너무 섹시하게 느껴져서 샀고 실제로 너무 앞에까지 재밌게 보다가 뒤에 흥미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머릿말 한 20 페이지만 보면 다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은 재생 가능 자원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든 뭐든 다 좋았는데 리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오지 않아 줘서 못 했던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문제도 아니고 탈원전 문제도 아니고 탈원전은 좀 생각하긴 했어야지.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음 배터리 그러니까 그 재생 자원을 저장해 줄 만한 풍력이냐 태양광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쓰게끔 하는 강력한 조그마한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연료통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 사이클 시스템 구조에서 배터리의 한계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전까지의 문제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석유 산업의 축이 아시아로 옮겨간다. 그 아시아라는 건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이 이제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희소 자원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중동에서는 분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중동 개입을 포기했고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왜? 더 이상 쉐일도 나오는 데다가 배터리 패권까지 미국이 가져가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관심을 보일 필요는 없고요. 남미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국과의 문제들이 점점 불거진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거 배터리 전쟁이라는 아까 초기에 보여드린 이 책도 그냥 읽어보시면 한데 그냥 서점 가서 한 15페이지까지만 보세요. 그것만 보면 뒤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를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중국에 있는 어떤 리튬 가공업체나 아니면 리사이클링 업체를 사야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그러면 이 책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식 접으면 됩니다. 이 책을 보고도 확고한 생각 하나는 더 강해졌어요. 뭐 뻔하구나 인제. 어 '앞으로의 패권은 그냥 얘가 가져가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몇 가지 그 단어들과 이 머릿말에 나온 글은 너무너무 핵심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냥 "미래의 석유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인 리튬이 중요하다. 리튬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고 채굴하는 과정이나 채굴할 수 있는 국가에서의 매장량이 문제가 아니라 채굴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문제다. 석유처럼. 석유도 매장량 부족하다라고 겁나 뻥치더니 미국에서 셰일 막 터지고 막 난리 난 것처럼 100년 동안 쓸 게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중동의 문제도 사실 거의 대부분 뭐 러시아랑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지 이게 언제 매장량이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였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리튬도 리튬이 많이 묻힌 국가가 거의 대부분 분쟁 국가나 아니면 아주 개입하기 어려운 나라들인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불거질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자꾸 탈글로벌화라는 어떤 컨셉을 들고 주식시장에서 탈글로벌화 관련된 테마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세요. 탈글로벌화가 되겠는지. 되긴 개뿔. 탈글로벌화가 되면 배터리 아무것도 생산을 못 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다음. 네. 그래서 가스비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배터리 전쟁 한 20페이지까지 책만 보자.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그 요약한 거 드릴게요. 아니 그 히든이라고 했던 제일 중요하다고 한 그 패러그래프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모든 한국인 2022년 뉴스니까 내년부터 만 나이 도입해 가지고 젊어진다고 해서 한국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좋아요? 이거 왜 한 거죠? 이걸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제 도량형 통일하듯이 전체 나이를 통일해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 젊어지게 하자? 그렇지. 역시 천재는 천재. 와 역시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역시 높아요. 국민연금 수급 그죠? 대상 줄이려고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 세로 정했는데 올해 65 세가 되는 이제 노령인과 폭발적으로 드니까 그분들 나이를 두 살씩 젊게 해 주면 2년 미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내 임기는 끝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쪼금이라도 이 연금 문제를 좀 뒤로 미루고 노이즈를 좀 뒤로 밀어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은 당신 어려졌어. 어유 뭐 젊어졌네."라고 하면서 농담하게끔 기쁘게 만들어 주고 그죠? 아주 갖고 노는 거죠. 국민연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면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 살씩 한두 살씩 어려 주니까 좋아? 좋은 게 아니라 애들은 줄어들고 있고 나이 먹은 사람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 관련된 추이를 봤더니 답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려는 자발적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국민연금 안 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지. 엄청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투자 잘하면 돼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벌면 되죠. 걱정할 문제인가? 걱정할 문제인가? 투자 잘하면 되지. 한국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비중 늘리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투자 겁나 잘합니다. 그죠? 테슬라 막 엄청 쌀 때 사 가지고 막 수십 배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음. 어쨌든 만 나이 낮추는 거는 본질은 뭐다? 국민연금이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연관돼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건보료도 그렇고 뭐 재정도 그렇고 막 정치적인 문제로 엮지 말고요. 그냥 노령화가 심하고 애기들 안 태어나고 있고 그런 데서 오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죠. 불만하지 말고. 다음. 이거 예전에 제가 찾아 놓은 건데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라니깐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어. 미국에서 인제 그 탈모약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신청하면 처방해 주고 그죠? 뭐 그 뭐죠? 남성 성기능, 여성 성기능, 그다음에 남성 정신, 여성 정신, 정신과 상담 관련된 플랫폼 제공해 주는 기업에 힘스 앤 헐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힘스라는 회사가 검색 트렌드가 이렇고 그 경쟁상을 로만이라는 회사는 로만이라는 회사가 거의 굳어 놨고 이제 안 되죠. 근데 이게 딱 시점을 보시면 2022년 딱 같이 고점 찍고 나더니 저 점선 그 이후에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죠? 힘쓰면 계속 우상향하는데 로만 이때부터 갑자기 쭉 꺼져서 인제 이렇게 되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힘쓰 봐라. 힘쓰 그때 우리 얘기하고도 5불 막 6불 이럴 때 얘기했는데 벌써 8 불이 넘는다. 40% 이상 올랐다." 뭐 이게 아니라 위기를 거치고 나면요. 지금도 위기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위에 구글 트렌드처럼 딱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게 성장하고 막 이렇게 오던 애들이 딱 구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022 년이 딱 지나면서 잘 되는 애와 안 되는 애가 확 나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완벽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이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후에 승자 기업과 패자 기업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절대 패자 기업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왜? 각종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어서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 살아났었는데 자생적 경쟁력 없는 애들은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들어간 거죠. 어때? 근데 특히 이런 분야가 돈들이 많이 몰렸고 투자를 많이 유치받았던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옥석이 빨리 가려지는 거지. 이런 쪽에서는 1 등이 빨리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되게 열심히 봐야 돼요 지금. 뭐 중금리, 중성장 뭐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고금리 뭐 연준 FOMC 뭐 25 bp 올리는 이런 얘기를 왜 보고 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하루에 그냥 구글 트렌드 한 15 개만 돌려봐도 거기에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서 아이디어만 타고 들어가도 내가 투자할 기업이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데 봐야 될 기업이. 그런 걸 왜 생각하고 있냐. 그죠? 보세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다른 섹터도 똑같다고요. 단순히 이 분야가 아니라. 근데 특히 고성장 기업이었던 섹터들은 어 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기업과 인제 완전히 하락하는 추세로 간 기업이 엄청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 볼게요. 코로나 때 엄청난 수혜를 받았고 막 많은 섹터의 기업들이 성장했었는데 미국에서 부동산 그 온라인 플랫폼들 관련된 기업 아세요? 우리 예전부터 봤던 질로우나 그죠? 오픈도어나 그죠? 그다음에 또 3-4개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걔네들 구글 트렌드 돌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 애들이 구조조정이 빨리 된다고요. 되는 업체로 인제 축축축 가린다고요. 왜? 손님이 없을 때가 본격적인 실력이 나뉜다고. 지금 자동차 업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도 실적이 좋았고 도요타도 좋았고 어저께 실적을 발표한 GM도 좋았어. 그동안 안 팔렸던 것들을 팔기 때문이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소비재이기 때문에 약간 더디긴 하겠지. 왜냐하면 힘스나 뭐 로만 같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바로바로 고객들이 뭐 큰 부담이 드는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적으로 '아 인제 로만보다는 힘스가 좋아.'라고 쫙 옮겨갈 수 있지만 사실 자동차라는 거는 이미 몇 달 전에 팔았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1 등은요. 1등 기업의 전제가 있다니까. 뭐라고요?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고 그랬더니 주가 빵 빠졌죠. 그때가 제일 황당하긴 했는데 가격 인하한다라고 제일 먼저 말한 애는 사실은 제일 먼저 올라야 되네. 왜냐면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먼저 말하는 놈이 대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가격을 정하고 그 밑에 서브나 하위 명품들이나 준 명품들이 뚝 따라갑니다. 아니 디램 가격은 삼성전자가 정하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뭐 나머지 애들 마이크론이 쫙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니까. 힘스나 로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트렌드를 돌려보거나 이쪽에서 살아남은 애가 누구인지를 빨리 캐치를 하면 지금의 재무제표에 쫄지 말고 '아 이거는 살아남겠구나.' 하는 애들은 어차피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90%야. 한두 달 만에 지금 그죠? 200% 300%씩 다 오르고 있어. 근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 삼성전자 사느니 그죠? 중국 수혜주를 사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성장주는 또 금리 올리면 처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된다. 아 근데 뭐 힘센 헛스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것들은 평소에 공부해 놔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업도 소개해 드리고 막 PPT도 보여 드리면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1-2 주에 한 번씩 돌려보는 거예요. '아 얘네들 요새 어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가도 좋죠, 최근 들어서. 음. 물론 다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실력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인텔은 어때요? 그죠? 저는 인제 완전히 갈려졌다고 했는데 미국이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 자국 내 시스템 생산을 위한 막 육성책을 엄청나게 부어대면서 중국이나 한국, 대만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인텔을 키워주려고 했으나 어때? 안 된다니까.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려요. 중국도 국가 주도의 성장 산업이나 혁신을 외치니까 안 되는 거고요. 미국도 인텔을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글과 컴퓨터의 한 컴을 공무원들이 막 쓰게 하고 막 이러면 한 컴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MS가 좋습니까? 아니 관급으로 팔아주면 더 쓰레기가 된다니깐요. 관공서의 차가 막 현대차 아이오닉으로 다 깔려요. 그러면 현대차 아이오닉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중국의 BYD가 중국 택시나 중국 정부의 관용차로 다 깔려요. 그럼 BYD가 실제로 잘 팔리는 겁니까? 가짜로 잘 팔리는 겁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관용차로 한국 어떤 공무원이 테슬라를 뽑아줍니까?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의 MS 막 쓰라고 합니까? 아니 못 쓰게 하죠. 그죠? 한 컴 쓰잖아요 아직도. 요새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MS 잘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BYD 팔아 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고 싶지 않은 거지. 관용차로 타는 걸 타고 싶어? 어. 뭐 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치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인텔도 뭐 버틸 만큼 버텼고 뭐 육성하고 뭐가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온답니다. 얘네도 신제품 나오면 이제 AMD나 뭐 엔비디아 잡을 수도 있다고 막 기대감이 막 쩔어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인제 시대에 뒤처진 회사가 됐다고요. 모바일 시대에도 이미 뒤처졌고 그다음 오는 AI나 그다음 클라우드나 이런 거는 완전히 뒤처졌고 그냥 나가리야 나가리.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 쉴드를 마련해 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AMD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외국계 회사들에 견줄 만한 프라이드 있는 미국 회사로 인텔을 키워보자. 그런 순간 인텔은 끝난 겁니다. 어 자생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빠지겠지 당연히. 계속 안 좋다니까 계속 이런 회사는. 음. 최근 주가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 한 5년 주가가 그냥 계속 이래요. 성장을 전혀 안 합니다. 이걸 안정적인 주식으로 산다는 거지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지난 10 년을 20 년을 잘했으니까 인텔은 안정적이야. 근데 최근 10 년은 완전 개작살이지. 다음. 그죠? 제가 말씀드리죠. 확연히 갈린다니깐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확연히 갈립니다. 어. 호카는 보세요. 이게 트렌드상으로 보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올버즈랑 별 차이가 안 났는데 벌써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는 동안 올버즈는 어때요? 여전히 25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음. 올버즈는 가는 거고요. 어. 호카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더 극명하게 빡 차이가 나요. 이게 기회인데 이게 안 이렇게 얘기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라고는 뭐 답이 없는 거지, 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올버즈는 그죠? 이렇게 됐고 주가는 어때요? 와, 그죠? 13불인가 그랬는데 2.75불이야. 마이너스 78%야. 대단하네요. 그죠? 없어지겠네. 그렇게 되겠죠. 이걸 투자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팔로우업을 잘 해봐야 된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니까요.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면 돼요. 다음. 아니면 버려야지. 근데 데커스는 어때? 그죠? 계속 오르죠. 어, 100이었던 주가가 지금 400불이죠. 지난 5년 동안 356% 올랐죠. 그러면 4.5배가 올랐다는 거잖아. 1억을 넣어놨으면 4억 5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 봐봐. 2019년부터는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니까.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근황 얘기했을 때 그 신발, 애기 신발하고 엄마 신발에서 그 어그는 뭡니까? 그 어그의 터프 그 슬리퍼 같은 거잖아요. 그거 제가 어린이집에 애기 데리러 가면 엄마들이 다 그거 신고 있더라고. 한국 엄마들이. 네, 이거. 아니, 그럼 어그 만드는 회사 누구야? 데커스잖아요. 데커스의 브랜드 딱 두 개, 세 개밖에 없잖아요. 어그, 호카. 근데 호카는 트렌드가 저렇게 좋아. 러닝화랑 운동화는 여름에 잘 팔리고요. 어그는 겨울에 잘 팔려. 그래서 완전히 얘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호카는 이렇게 여름에 잘 팔려서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고. 근데 호카가 아무리 이렇더라도 겨울엔 잘 안 됩니다. 근데 겨울엔 뭐가 잘 팔려? 어그가 잘 팔려서 또 잘 되고. 어그는 구글 트렌드 보면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제가 요걸 찍은 이유는 뭐냐? 이래서 데커스 아웃도어가 여전히 좋구나.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냐? 데커스 아웃도어 2월 22일인가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또 주가는 뭐 그렇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좋았죠. 지난 3, 4년 동안 호카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헬스케어 최대 수혜주는 호카예요, 호카. 자꾸 사람들이 뭐죠?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이런 것들을 헬스케어다, 노령화에 수혜주다, 쌉소리들을 하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다 가격 정책으로 컨트롤 해버린다니까요, 정부에서. 약가를 어떤 식으로 맞추든 막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신약회사를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당뇨병 치료제 임상 몇 상 들어갔고, 글로벌 제약사 누가 참여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근데 왜 호카가 그 뭐죠? 헬스케어 준지 아십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호카 뭐죠? 평점에서 리뷰 좀 몇 개 보세요. 본인이 신었는데 너무 편해서 아버지 사줬어요. 어머니 사줬어요.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들 사줬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무릎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오늘 찍은 저 사진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저는 더 건졌는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 때. 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가 기저가 없으면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기본 공부는 저희가 드린 350가지의 소비재 기업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이런 기업이 상장 기업이었어? 이런 기업이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역시 어머님은 대단하십니다. 아식스 보이시죠? 아식스가 상장 기업인 거 아세요? 그리고 오니치카 타이거는 아식스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다음 패스. 어쨌든 여기까지만 눈치채고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너무 정답을 맞춰버렸어. 네. 요새 슬램덩크 열풍인 거 아세요? 음. 난리 났죠. 난리 났어 지금.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주변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슬램덩크 막 N차 관람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성분들은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슬램덩크 보느라고. 맞아요. 아재들 난리 났어요 지금.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슬램덩크 매니아가 아니어서. 어쨌든 지금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극장화 뭐 아바타를 넘어서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슬램덩크 단행본이 막 2달 만에 100만 부가 팔리고 영화는 뭐 난리 났고요. 200만. 그죠? 그다음에 막 1000만 아바타 2도 껐고요. 박스오피스 1위 하고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네. 어쩌라고요. 뭐 이래야죠 여러분은. 그죠? 슬램덩크의 시청 시간이 12배 껑충. 왓챠도 지금 막 원래 OTT 밀리면서 난리 날 뻔했는데 지금 슬램덩크 때문에 막 다시 살아난다 막 이러고 난리 났어요. 다음. 슬램덩크 200만 흥행을 탑건 2의 성공을 보면서 예감했대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한국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들여와 가지고 애니메이션 덕후였고 뭐 이런 사람이고 뭐죠? 인형이랑 피규어 같은 것도 팔고 뭐 어떻게 하는데 탑건 2를 보고 자기는 슬램덩크가 성공할 걸 알았대요. 이런 사람이 바보세요. 돈을 번다니까요. 왜? 탑건 2가 왜 흥행했죠? 아니 미국도 한국도 지금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또 밑으로 내려봐요. 그냥 또 내려봅시다. 쭉쭉 내려보세요. 응답하라 Y2K 떡볶이 코트를 입고 슬램덩크를 보러 갈까? 그렇지. 유미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에 복고. 한마디로 추억팔이 마케팅. 어. 이렇게 쭉 막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울컥했다. 근데 이 댓글 잠깐만. 이 댓글이 제가 너무 좋아서 보다 혼자 빵 터져 가지고 진짜 '야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 대단한데?' 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 댓글 한번 보세요. 음.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잘 된대요. 그죠? 그죠? 그지. 예전에 슬램덩크나 볼 때가 너무 좋았던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나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저는 뭐 망했어도 요새가 더 좋은데. 저런 걸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기회가 널려서 진짜 '와 500만 원만 있어도 지금 10억 벌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다 고지됐는데 뭘.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열심히 공부해야 기회를 잡겠지. 여기서 지금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추억팔이들이 잘 되고는 있지만 추억팔이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은 이 슬램덩크가 잘 된다는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했다. 슬램덩크가 잘 되는지도 몰랐다 1 번. 이러면 이제 투자할 자격이 없는 거죠. 2 번. 슬램덩크가 잘 되는 걸 보고 슬램덩크의 원작을 누가 갖고 있는지 찾아봤다. 최고죠. 3 번. 그 IP를 가진 회사가 상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4 번. 슬램덩크를 보고 나이키 덩크를 생각했다. 뛰어나신 거죠. 5 번. 슬램덩크의 히트로 추억팔이가 잘 되니 다음은 뭐 어떠한 우리 어렸을 적을 떠올려 봤다. 이것도 훌륭하죠. 6 번. 슬램덩크가 잘 되니 농구공이 잘 팔리겠다고 생각했다. 7 번. 슬램덩크가 잘 되니 농구 게임을 모바일로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이시티라는 프리스타일을 만든 회사를 찾아봤다. 이런 정도는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다음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신었던 신발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접니다. 다음 인제 보여주세요. 내려주세요 인제. 쭉쭉 내려주세요. 어. 그래서 하여튼 포켓몬빵 뭐 이런 거 인제 인기 시들해졌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추억팔이들이 다 감정 마케팅인 거고 글로벌 3040들의 힘듦을 대변하고 점점 늙어가고 있고 새로운 IP나 새로운 젊은 애들이 숫자적으로 부족하니까 미디어의 중심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억팔이하는 이런 IP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전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포켓몬빵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다시 강남역에 생겨서 유행한다는 파파이스도 그렇고 슬램덩크도 마찬가지고 다 사회적 현상이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뒷모습이 저죠? 아닌가? 이게 내가 찍은 건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음. 어쨌든 그래서 '아 그냥 추억팔이다.'라고 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처럼 열심히 이걸 아이디어로 어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시즌 거 예전에 아식스였는데.'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까 애기 놀러 갔는데 애기 신발이 오니치카 타이거였고 엄마 신발이 어그였는데.'를 또 연관시키면서 다음 정대만 농구화는 사고 싶어 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아식스 슬램덩크를 치면 정대만 농구화가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열풍을 불고 있죠. 그래서 또 IP 하면 일본 아닙니까 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아식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의 날개를 또 펼치는 거죠, 다음. 여기 끝이에요? 여기까지인가? 뉴스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냐 인제 보여주세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재밌죠. 그죠? 여러분도 재밌어야 돼요. 상상을 더하면 재밌다니깐요. 신기하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인제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인제 아주 아픈 기억도 있으니까. 어 제가 떠올려 봤더니 최근 한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 10 배짜리는 빅테크니 뭐니 뭐 테슬라니 뭐 애플이니 뭐 이런 개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섹터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발이다. 신발이라고요. 신발. 자, 스티브 잡스가 이 폴라티와 그죠 청바지에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나와서 아이패드 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 뉴발란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뉴발란스는요. 맞아요. 뉴발란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그런데 히스토리를 모르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뉴발란스 역사가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미국 회사인가? 뭐 이렇게 알고 계세요? 솔직히 나 안다. 뉴발란스에 대해서 대충 안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죠? 안 찾아보니까 신기는 하지만. 다음 보여주세요. 네. 스티브 잡스의 운동화 뉴발란스는 실제로는 114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라톤 대회가 사실은 기준인데 마라톤 러닝화의 기준입니다.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포르쉐 왜 갖고 싶냐. 그때 우리 포르쉐 얘기하면서도 왜 포르쉐는 킥박스 왼쪽에서 돌리냐. 그러니까 주변에 부자가 많아야지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어? 포르쉐 킥박스 이거 시동 거는 거 왼쪽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 그때 같이 했으니까 이거 진짜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건 채팅 한 번만 쳐 주세요. 까먹었어? 아니면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저 그때 포르쉐 없냐고 하면서 여러분 놀리면서 막 했잖아요. 포르쉐 키 돌리는 거 왼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차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와 그치. 맞아요. 레이싱카 그러니까 경주용 차량이기 때문에 네 F1 경기에서는 이걸 왼쪽으로 왜 걸자마자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어를 넣어? 이렇게. 그 시간조차도 아끼기 위해서다. 근데 뭐 포르쉐도 뭐 카이엔도 개구리 디자인도 뭐 원래 어글리 디자인인데 뭐 우리 눈에 이뻐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자들이 타니까 이뻐 보이는 거라니까. 근데 그 부자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히스토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쵸? 그리고 은근히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게 실제 서울 도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킥박스 왼쪽에 있으면 불편하지 사실. 근데 그런 걸 감성이라고 사람들은 탄다니까. 뉴발란스 마찬가지예요. 뉴발란스의 러닝화를 실제로 신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 디자인으로 신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뉴발란스는 원래 마라톤화를 모태로 해서 그죠. 모든 발의 편안함을 선사하겠다는 사업주의 정신을 계승해서 1906 년에 생겼고 필라보다도 먼저 생겼습니다. 아디다스, 아식스, 퓨마, 리복, 나이키보다도 엄청 앞서서 생긴 히스토리가 100 년이 넘은 회사라는 거죠.
음. 근데 다음 나이키가 인기는 제일 많죠 지금. 그래서 짐 데이비스 앤 패밀리가 1972년에 28살의 나이로 뉴발란스를 인수해가지고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데 뉴발란스는 주식이 없어요. 그죠? 살 수가 없습니다. 짐 데이비스와 그 가족이 지분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제 공방에 불과한 이 회사를 진짜 완전히 기업화했죠. 어마어마한 회사로 키웠죠. 대단하신 사람이죠. 다음. 근데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사실 저분이 대단하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이랜드죠. 이랜드가 이거저거 다 날려먹고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뉴발란스 하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죠.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그 박성수 회장은 이 신발에 대한 생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윤윤수 회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필라의. 왜? 필라의 부활을 알린 게 뭐였어? 2018년도에 뭐였어? 어글리 슈즈였잖아. 한 방에 진짜 조단위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적 성장을 한번 일으켜줬잖아요. 어글리 슈즈를 빨리 모방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랜드가 뉴발란스랑 2000년, 2006년 정도에 손을 잡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한국 진출 14년 만에 한국에서만 신발 매출 합쳐서 매출 6천억입니다. 6천억. 중국까지 하면 1조입니다. 1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신발 이런 걸로 1조를 판다는 게요. 다음.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보면 와, 매출 성장이 여러분 이런 주식이 있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2008년에 매출이 250억이었는데 3년 만에 매출이 3천억이 나오더니 1년에 1천억씩 계속 늘어. 어, 250억 매출을 13년 만에 1조대원으로 키웠어. 40배를 늘렸어. 여러분 이게 주식으로 상장돼 있으면 얼마를 갔을 것 같으세요? 그죠? FNF만큼 갔겠죠, 그죠? 진짜로. 40배 올랐을 것 같아. 어. 봐봐, 이런 게 널려 있는데 공부 안 하니까 맨날 뭐 중금리, 2차 전지, 2차전지 투자했는데 뭐 갑자기 뭐 계약 해지되고 뭐 전기차 뉴스 나오고 뭐 리튬 가격 나오고 뭐 분쟁 나오고 뭐 이러면 또 막 쳐맞으면 또 막 아우 또 팔고 뭐.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다음. 그 필라가 2017년 어땠어? 2018년까지 바닥 찍더니 무려 573% 올랐죠. 1년 만에. 이거 트렌드 돌리면서 봤으면 어울리가 먹혔으니까. 이거보다 쉬운 투자가 있어? 1, 2년 만에 6배, 7배를 벌 수 있는 주식이 있었어? 내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막 반도체처럼 막 이게 언제 잘 될까, 여기가 고점인가 아닌가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잘 발리는 눈으로 보는데, 아니, 물론 그 전에 다 나왔겠지만, 어쨌든 두세 배 이상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쉽잖아요. 다음. 크록스는 뭐야? 그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죠? 슬리퍼 찍찍 끌고 나오는 거에서 갑자기 의사들이 다 크록스 신는 거 몇 번을 얘기했어, 그죠? 1570%면 몇 배가 오른 거야, 주식이. 16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1억을 넣었으면 16억이 돼 있다는 거잖아. 그죠? 불과 2년 만에. 음.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은 20년 동안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계산 폐쇄, 그 계산 폐쇄하기로 약속해요. 폐쇄하신 분 있으면 꼭 인증을 남겨주세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 이런 건 노력해야 된다니까. 근데 뭘 노력해도 주식해서 개인이 돈을 버는 게 말이 안 돼. 아, 진짜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런 책 좀 보지 마.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비핏, 이거 워런 비핏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지금. 그래서 돈 벌 수 있어? 아니, 눈만 잘 뜨면 보이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다음. 데커스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상향하죠. 부침은 있었지만. 되게 상승이 좋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발에 꽂히면 됩니다. 신발. 우리의 테마는 뭐야? 시옷 비옷이야. 누가 생각하면 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발, 신발. 신발 브랜드만 잘 봐도 돈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꽂혔다니까. 슬램덩크에 꽂혔지. 제가 캐나다 체크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봤지. 이효리가 뭘 신고 나왔어? 저거 뭐야? 아, 이효리가 신고 나온 건 뭐야? 3년을 앞서간다니까요. 요새는 뭐 트렌드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 1년 앞서간다 치자. 어. 그냥 대충 봅시다. 대충 아식스 같죠, 그죠? 다음. 그러고 나서 저도 그런갑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어? 근데 이거 송혜교가 신었잖아. 근데 이거 지금 제 조카, 제 사촌동생, 아니, 제 사촌동생, 제 조카 이름이 노출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제가 1월 25일 날 실제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저희 조카랑. 저희 조카가 지금 중3에서 고1이에요, 고1. 근데 얘가 고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와이프가 선물 하나 사줘야 되는데,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라고 했길래, 뭐 사줘야 되나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뭘 고민해.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딱 보내줘 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하려고 아식스 이거 사진을 캡처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송혜교가 신고 나왔길래, 와, 이효리의 송혜교야? 더 글로리의 송혜교? 끝났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번 젊은 애에 대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툭 던져봤어요. 야, 예린아, 너 작은 엄마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 사준다는데 너 뭐 받고 싶니? 이거 어때? 라고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헐, 완전 예뻐요. 자, 신발 사이즈 보니 245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툭 던져봤죠. 야, 뉴발이나 칸골 가방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 꺼져. 운동화야. 그죠? 운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발이 배달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음, 그래서, 맞아요. 참, 좋은 선물 했다고, 센스 있는 선물 했다고, 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성인이 이런 뭐뭐가 아식스를 신었을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최근에 뉴발도 그렇고, 그 고프코 스타일의 저 아식스 모델의 저 러닝화 모델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그 모태가 사실은 아식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열심히 검색을 해봤죠. 아식스를 구 트렌드에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2018년, 19년까지 노바 블레스 때는 없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트렌드가 떡상하기 시작하더니 빠빠빠빠빠빠 하더니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 났죠. 다음. 그래서 아식스랑 호카를 딱 쳐서 봤더니 역시 호카는 대단하죠. 꾸준하게 우상향하죠. 그냥 데커스는 저런 주식인 거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력과 팔로우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사님이 또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조기까지가 끝이잖아. 이제 요 구글 트렌드는 오늘자 기준으로 조기가 끝이잖아.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호카도 이렇게 돼. 호카도 이렇게 계속 늘 거야. 얘는 이제 요거 속도로 계속 늘 건데 저는 아식스는 어떻게 보냐면 빵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템버거가 되는 거겠죠. 그지? 햄버거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아식스가 기본 시총이 높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트렌드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좋겠구나. 근데 보세요. 뉴발란스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이죠. 그렇죠? 뉴발란스는 압도적이죠. 근데 아식스는 어때요? 거의 지난 3, 4년 동안 완전 성장을 하나도 못했지. 하물며 호카가 지금 아식스를 따라잡을 판인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러닝화 마라톤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헤리티지 스타일, 플러스 역사를 갖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어떤 옷에도 받쳐 입기 쉬운 운동화, 그래서 고프코 스타일, 여기에 아식스가 좀 트렌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도 검색을 해봤더니, 와, 막 게시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아식스의 젤 타입이거든요. 젤 시리즈. 저런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뭔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있죠. 저도 몰라요. 그냥 봤다니까요. 어린이집 가다 보고 갑자기 이제 뭐 정대만 생각하다가 찾아보게 되고 찾아봐야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되진 않지. 근데 테니스도 요새 유행하는데 아식스 테니스도 잘 돼. 그리고 일본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전통의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가 뭐야? 아식스야. 이렇게 엮어보는 거죠. 고프코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아웃도어는 아니고 예전 아재 등산복 스타일 아니고 등산복 일상복 같지 않은 회사 출근하지만 힙한 뭐 이런 스타일에서 사실 고프코의 최고 대명사가 뭐죠? 이건 알아야지. 이건 진짜 패션 고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고프코의 그렇지. 본인은 사지도 않으면서 준영이 저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크테릭스나 그죠? 살로몬 이런 거죠. 음. 살로몬 가격은 미쳤더라고요. 살로몬 운동화 막 4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와 진짜 예. 다음. 이거 진짜 대박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작년부터도 아크테릭스도 그렇고 살로몬도 그렇고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에서 찾은 건데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막 등산화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평소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받쳐서 신기 좋아야지 인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요것도 한번 보시면 19에서 28세 남성에게 아식스가 최근 1개월에 5.9만회, 누적 판매 2.5만 개 이상. 그죠? 네, 요새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도 보니까 되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스토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아식스가 돌아왔다. 치대생의 러닝화에서 패션 이템으로 뭐 이러면서 이제 유명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니노브와 협업하면서 뭔가 콜라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기능성을 강조하던 회사가 패션을 추구하면서 패션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행이 되면 필라처럼 단숨에 주가가 판매가 뛰면서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뭐 이런 걸 봐야죠. 아식스의 조국 베게스 SMU가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이거 2022년 기사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인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찾아보면. 음. 품절 대란이다. 근데 거기에는 디렉터 키코라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면. 그래서 키코가 누군가 찾아보시면 되는데 디자이너인데 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식스가 이런 운동화 회사가 되게 고집이 있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걸 포기하고 패션과 기능뿐만 아니라 패션과의 조화, 콜라보, MZ 세대의 공략들을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어. 요건 아식스입니다. 이런 거 예쁘지 않나요? 근데 뉴발도 이제 요런 게 유행하니까 아식스에 요런 모델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성수에 있는 편집샵인데 어 이거는 직접 찍은 거예요. 음. 이거 보면 여기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살로몬은 아예 뭐 제가 물어본 게 아니죠. 이건 그죠. 와이프가 여기 갔다 와서 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뭐 살로몬은 뭐 품절이래 품절. 아식스도 인기가 너무 많대요. 여긴 편집샵이어서 잘 팔리는 것만 갖다 놓은 거였는데 엄청 잘 된답니다. 다음. 그러게님이 보내주신 자료 네. 잘 보겠습니다. 네. 그 살로몬이 진짜 잘 된다고 얘기했대요. 너무너무 잘 된다. 음. 성수는 지금 힙스터들한테 가장 성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살로몬과 아식스, 고프코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어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면서 봐야죠. 다음.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해서 이사님한테 "이사님 제가 어 잘은 모르겠지만 2 배짜리는 발견한 것 같아요."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요거 뭐 이런 거예요."라고 쭉쭉쭉쭉 보냈을 때 그래. 그치?" 우리가 그 얘기했을 때만 해도 한 그죠? 2,700 800 엔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뭐 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음. 또 뭐야? 이게 다야? 이게 다였나? 그렇죠. 실적을 봐야죠. 음. 시총 잘못 적었잖아. 시총은 잘못 적었어요. 죄송해요. 공이 하나 빠졌네. 어 단위가 잘못됐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총과 PER에 연연하면 주식 못 합니다. 2018년에는 안 좋았죠. 그죠? 막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 고작 1,000억 밖에 안 나고 그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에 코로나 맞아서 작살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2021년에 코로나 풀리면서 좋았는데 2021년만 좋았냐? 22년이 21년보다 YOY 매출로 보면 다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어. 계속 안 좋다가 21년, 22년 들어와서는 쭉쭉쭉쭉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 줄여 보세요.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 매출에서 과연 여기가 늘어날까가 제 관심사였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 그어 놓은 지역이 어디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중국이죠. 중국 매출이 2018, 19, 20년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얘는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가 인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인제부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뭐 내구재 중에서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신발은 제가 생각했을 땐 빡빡빡빡 늘어날 수 있다. 그다음 북미 쪽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죠? 7천, 6천 하다가 8천. 그 일본이 그냥 좀 스무스하죠, 일본이. 일본 내 자국 내 매출이. 그걸 빼고는 성장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에 매출 카테고리로 가면 더 인상적인 게 탭을 바꿔 주세요, 매출 카테고리로. 그러면 퍼포먼스 기능화 성장률도 좋죠. 호카도 좋은 것처럼 러닝화랑 이쪽이 다 좋다니깐요. 근데 기능성 스포츠화 쪽도 좋은데 얘는 지금 꺾임이 없죠, 거의. 근데 지금 어디 쪽이 잘 좋고 있어? 스타일화가 원래는 주춤주춤 했는데 스타일화 쪽이 좀 더 많이 올라올 것 같고, 지금 올해 들어서는 스타일화가 잘 늘어나요. 36.9%, 기능성이 47.6% 늘었고, 오니치카 타이거도 다시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대만, 그다음에 뭐 여성들한테는 이효리나 송혜교, 그다음에 뭐 아시아 시장이 트렌드에 빠르고, 그다음에 북미나 중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도 좀 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러닝이 또 유행이고, 내년부터는 인제 올해부터는 인제 돈 없으니까 사람들 다 고지돼서 뭐 PT 받겠습니까? 서비스 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면? 아껴야지. 그럼 나가서 들고 뛰어야죠 뭐.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플레이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재무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적정한 평가 여부, 그다음에 꾸준한 성장을 기대한다면 확실히 데커스가 호카랑 어그를 갖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 훨씬 좋아 보이고, 저평가를 본다면 뭐 크록스가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을 잘 봐야겠지만 크록스도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아식스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고, 아마 아식스를 보고 있는 투자자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과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인제 '얘네들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 팔리면 음 상당히 눈여겨봐야겠다. 그리고 준영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데스상트도, 그죠? 데스상트도 상장 기업이니까 잘 봐야겠죠. 데스상트는 시가총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데스상트는 중국에서만 포텐이 잘 터지면, 그죠,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런 쪽은 여러분이 좀 관찰을 잘 해 보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면 운동화 값은 벌 수 있지 않냐. 그죠? 내가 운동화 값만큼 투자하면 운동화 값이 나올 거고, 음 그저 뭐죠? 한 달 월급 정도 투자하면 1년 의료비 정도는 뽑지 않을까? 1년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트렌드를 봐야겠죠. 곱코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로몬이랑 아크테릭스가 잘 되는데, 살로몬, 아크테릭스는 전부 다 중국의 안타 스포츠가 인수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아식스를 여러 가지 최근의 현상들과 묶어서 봤을 때 어 만약에 패션화로 성공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호카에 비해서 꾸준하진 않고, 그러니까 유행을 탈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없어요? 아, 다 했나? 오늘도 시간 잘 맞췄나요? 아, 네. 하여튼 이래서 여러분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아식스가 뭐 좋은 투자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발 관련된 회사 또는 아웃도어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소비재 중에서 국내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말고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를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 인스타를 보든 트위터를 보든 뭐 페이스북을 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넷플릭스를 보든 거기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뭐 반클리프를 찾든 프라다를 찾든 뭘 찾아도 돈을 벌 건 널렸는데 항상 전문가라는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카가 저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호카가 기능성 운동화로서 확실히 스탠리로 자리를 잡았고 노령화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헬스케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애 너무 좋고 저랑 관점이 다른 거죠. 하이브를 보는 관점도 저는 BTS 뉴진스로 이어지는 이런 거를 제가 뉴진스가 나올 걸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험이 쌓인 애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LVMH가 버켄스탁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발엔 여러분도 관심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버켄스탁도 가격을 엄청 올릴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콜라보도 많이 한다고 할 거고 뻔하죠. 걔네들의 사업 스토리가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가 유행할 것 같냐 그러면 버켄스탁 미리 사서 신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하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건데, 저는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에 이런 기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여튼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한번 보세요. 하여튼 아식스도 잘 보시고요. 유행하는지 안 하는지. 걸어 다닐 때마다 인제 아식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 그냥 뉴스예요. 그냥 보세요. 테슬라예요. 포드도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포드가 본격화 가격 시작됐다.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새해 음. 벽도 업계 선도주자인 테슬라가 쏘아올린 가격 돈 예. 폭탄에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김지선 예, 기자. 여기에서 소리가 나네요. 미국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 잘 마하이. 보세요. 지난해 미국에서만 4만 대 가까이 팔려나간 소리 안 주력 나도 되는데. 모델입니다. 어쨌든. 포드는 마하이의 판매가를 모델별로 1.2에서 포드가 마하이의 8.8% 내리기로 했다고 가격을 월스트리트 내렸다라는 저널이 뉴스입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전보다 러닝머신 최대 뛰면서 뉴스 보다가 5,900달러 싼 여러분한테 차종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포드는 잘 공급망 보세요. 효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포드가 가격 인하가 가능했다며 와, 급격한 시장 변화 속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야? 포드가? 포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다분히 시장 1위 업체 테슬라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렇지. 가격을 마하이는 결정할 테슬라 수 있는 건 모델 시장 Y의 1위라니까. 경쟁 차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연초 테슬라가 최대 20%의 할인을 단행함에 따라 모델 Y의 가격은 53,000달러까지 내려가 마하이 중간 사양인 프리미엄 모델 멈춰주세요. 57,000달러보다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나 포드도 멈춰주세요. 가격을 깎아주기로 하면서 마하이 네.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말고도 또 뭔가 보셨어요? 제가 이거 헬스장에서 아니 뭐지? 러닝머신 뛰다 본 건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뭘 봤는지 아세요? 다시 그 유튜브 영상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화면만 보여주면 되고 인제 재생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요 한 30초만 앞으로 당기는 데에서 그냥 스탑해 줄래요? 옳지. 와, 역시 말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통하나? 대단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어 테슬라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또 어거지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보세요. 맞아요. 제가 이걸 보고 딱 생각이 든 게요. 어 야, 테슬라는 원래 혁신이어서 막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한국은 막 20-30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30 대들한테 그다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소비자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포드 마하2가 전기차 프리미엄 모델 53,000달러대에 내놨고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업계에서도 시장 1위가 테슬라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 1위입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BYD가 뭐 1위냐 2냐 뭐 이건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 가격을 인하하면 뭐예요? 마이를 노령화되고 있는 국가들의 소비력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을 텐데 왜? 노령화의 핵심은 뭐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나 뭐 고령화 수혜주로 뭐 당뇨병 뭐 체크하는 거 뭐 이런 회사가 저는
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얼마나 지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병 뭐 혁신 치료제가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지만 막 1억씩 낸다고요? 개인 소비자가? 뭐 수천만 명이? 아니라니깐요. 근데 보세요. 그 집을 제외하고 가장 큰 소비는 자동차인데 최근에 노인들 그리고 소비력 있는 미국에서도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인제 노인들이 다 은퇴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구직률도 실업률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 은퇴하면 예전처럼 가만히 있거나 집에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깐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전기차가 53,000 달러라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운전하는데 장시간 운전, 특히 미국처럼 거리가 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 여행과 해외여행에 대한 거부감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국 내 여행이나 서비스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리고 뭐 인제 사실 뭐 앞으로 5 년, 10년 남은 뭐 이런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막 해외여행도 가고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뭐 자국 여행 다니고 이럴 때 편안하게 다니거나 자율주행이 되는 이런 것들 아니 도심에 돼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은 후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로 제가 뺏어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 노령화 수혜라니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뭘 선택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IT화된 테슬라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죠? 젊은데 의식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 먹은 고령화 운전자층에서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다면 소비력은 지금 30-40 대보다 50-60 대나 60-70 대가 훨씬 좋잖아요. 지금의 계층 구조 간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전기차를 원할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원할까요? 고속도로에서만이라도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이 구현되는 테슬라를 원할까요? 마하 2를 원할까요? 포드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헬스케어에 넣어야지. 헬스케어 ETF에 넣어야지. 호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니까. 편향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딱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2천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는 기대하지는 말고 그냥 포텐이라는 걸로 묻어 두고 한번 충분히 실행해 볼 만큼의 큰 꿈과 큰 야망과 새로운 모델과 어떤 물건을 내놓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 그 회사를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를 위해서. 큰돈이 아니다. 정말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 2천만 원이면도 충분하다. 어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까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고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시간 잘 맞췄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식스는 저희 지금 스터디 멤버 중에서 또 일본 현지에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죠? 이사님의 그죠? 언니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고 하니깐요. 앞으로 자주 여러분이 저희가 찾았든 여러분이 찾았든 공유했으니깐요. 여러분도 이제 팔로우를 좀 해 보시면서 아까 그러게 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사진들이나 공유할 만한 것들 있으면 보여주세요. 알겠죠? 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삶 속에서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으면 바로바로 또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또 자신감을 가졌다가 또 두려웠다 자신감 가졌다 두려웠다 뭐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우린 다 젊다니깐요 아직.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도록 하시죠. 아까 준영이가 말해 준 데상트도 꼭 네 다시 한번 팔로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게 님이 보내 주신 게 아식스 일본에 줄 서 있는 사진이었어?
맞아요? 그러게님 맞아요? 이거 아식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닌데 방향이? 저 브랜드 콜렉트에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아식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 나겠네. 저 한 건 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스터디에 참여하신 보람이 있죠? 2시간과 그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돼요. 야식스 코리아도 매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온라인 모바일로 되게 잘 팔고 있더라고요. 무신사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비용도 잘 줄이기만 하면 포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콜라보나 협업하는 것도 되게 좋다. 그리고 이효리나 성혜교는 PPL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히스토리도 있고 충분히 성공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러게님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찍으셨지? 대단하시네. 그냥 찍으신 건데 걸린 거예요? 아니면은 시식스를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뭔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준영 씨? 데스상트 그거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이사님 이거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러게님이 보내주신 딴 사진은 뭐야? 그것도 봅시다. 그거 보고 끝냅시다. 이것도 보고 준영이가 보낸 것도 보고.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사님이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지? 무슨 사진이지? 잠시만요. 안 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준영 씨? 각자 보시래요. 이거 여러분 각자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되네요. 더블 클릭하세요. 와, 이거 뭐야? 대박이네요. 이게 중국의 어떤 데상트 직원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설마. 그죠? 고딩들이 맞는 거예요? 염색했는데 이거 데상트 직원들 아니죠? 속으면 안 돼요. 네. 대단합니다. 대박이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좀 공유 좀 합시다. 여러분 다음에 공유 좀 하세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나? 그래야 열리나? 네. 빨리 그러게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알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본 거예요? 아식스. 이 4개 사진이 다 똑같은 건가요? 나가셨나? 대답을 안 하시네. 하여튼 뭐 그러게요. 데상트도 그렇고 아식스도 그렇고 잘 봐야겠네요, 둘 다. 야, 역시 히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들이 또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되네요, 잘. 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술 사주신다고 하셨던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네. 술은 금주를 했는데 커피를 사주시든 네, 커피를 사주세요, 커피. 네, 비싼 커피를 사주세요. 분위기 좋은 데서. 저는 비싼 커피를 좋아합니다. 네. 네, 커피 모임도 하죠, 그죠? 그다음 일자리 달라고 했더니 왜 일자리 안 주세요? 알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복사나 뭐 청소나 알바. 고급 인력 아니에요. 저급 인력입니다. 저급 인력. 진짜예요. 진짜 저급 인력. 월 150 이상이면 나갑니다.
네. 진짜 안 돼. 진짜예요. 꼭 추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집 앞에서 맘스터치에서 서빙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스랑 데상트랑 다 열심히 팔로우 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혹시 자기만의 관점 있는 자료나 사진 캡처하신 분들은 꼭 공유해 주시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